한빛병원 뒷골목, 오후 5시. 폐지 수레를 끌던 소녀가 멈춰 섰습니다. 길가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계셨어요. 사람들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빨리 119 불러. 소녀가 낡은 군장갑을 벗었습니다. 노인의 목을 살폈어요. 숨이 약했습니다. 주저없이 기도를 확보하고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애가 뭘 알아? 비켜. 어른들이 소리쳤지만 소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깊이, 정확한 속도,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요. 노인이 기침을 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가까워졌어요. 소녀는 조용히 일어나 폐지 수레를 끌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폐지 줍는 소녀, 아니면 뭔가 특별한 아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한 소녀가 버려진 꿈으로 병원을 살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수진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재개발 지역 쪽방촌, 3평짜리 방이었어요. 침대도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어요. 낡은 군장갑을 끼고 폐지 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골목을 돌며 박스를 주었습니다. 상가 뒷문마다 쌓여 있었어요. 접어서 수레에 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수레가 가득 찼습니다. 고물상으로 향했어요. 주인 아저씨가 수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2,000원. 2,000원이요? 지난번엔 3,000원 주셨잖아요. 요즘 고지값이 떨어졌어. 싫으면 다른 데 가든가.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른 고물상은 더 멀었어요. 2,000원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였어요. 벤치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지나갔어요. 깨끗한 교복을 입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녁이 되어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가 해져서 제목도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소중히 펼쳤습니다. 기초해부학.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수지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공책에 적었습니다. 벽에는 어머니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공부했어. 수지는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한빛병원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 서점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학 서적 코너로 갔습니다. 최신 해부학 책이 꽂혀 있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컬러 그림이 선명했어요. 집에 있는 낡은 책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야, 너. 서점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낡은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만져? 더러워지잖아. 죄송해요. 그냥 보기만. 나가. 여긴 도서관 아니야. 수지는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점 앞에 멈춰 섰어요. 뒷문이 열리고 수진과 비슷한 나이의 여학생이 내렸습니다. 국제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최신형 태블릿을 들고 서점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을 스쳐 지나가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 서연은 의학 서적 코너로 가더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전자책으로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까 수진이 보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서점 주인이 달려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양, 오늘은 무슨 책 찾으세요? 아빠가 의학 용어집 사오래요. 아, 병원장님께서. 제가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수지는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공부.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서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거지애가 왜 여기서 어슬렁거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자리를 떠났어요. 주머니 속 1,000원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 후 저녁 9시 수지는 한빛병원 뒤편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병원 뒷문에는 늘 박스가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박스를 접어 수레에 싣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환자 들어온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갔어요. 외국인 남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지는 손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응급실 안이 소란스러웠어요.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창문 쪽으로 조금 다가갔습니다. 안이 들여다 보였어요. 환자 옆에 젊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영이었어요. 환자에게 뭔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통역사 아직 안 왔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났대요. 못 온대요. 그럼 어떡해? 환자 상태가 안 좋은데. 병원장 이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영어 강사 불렀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10분쯤 지나서 중년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영어학원 강사였어요. 김태영 의사가 물었습니다. Where does it hurt? 강사가 환자에게 통역했습니다. 환자가 배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My stomach. Severe pain. Since this morning. 강사가 통역했습니다. 배가 아프답니다. 아침부터요. 김태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가 정확히 아프냐고 물어보세요. 환자가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습니다. Right lower abdomen. 샤프 pain when I press.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른쪽 배가 아프답니다. 수지는 창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환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And I have fever. And nausea. 강사가 통역했습니다. 열이 나고 속이 안 좋답니다. 김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화불량인 것 같네요. 위장약 처방하고 경과를 봅시다. 이준호 병원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별일 아니군요. 환자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지는 창문 밖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증상은 소화불량이 아니었어요. 오른쪽 아랫배 통증, 누르면 심한 통증, 발열, 구토감. 그건 맹장염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환자가 위험했어요. 어떡하지? 수진은 창문 밖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응급실 안에서는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김태영 의사가 위장약을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생명 앞에서는 주저하면 안 돼. 수지는 폐지 수레를 그대로 두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돌아봤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영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누구니? 여긴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통역이 잘못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이준호 병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 넌 누구야? 저기 환자분 소화불량 아니에요. 맹장염이에요.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어 강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태영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맹장염? 내가 어떻게 아는데? 환자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라이트 로어 에브도먼, 샤프 PAIN, 웬 아이프레스, 피버, 노지어. 수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른쪽 아랫배, 누르면 심한 통증, 발열, 구토감. 전형적인 급성 맹장염 증상이에요. 김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넌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 이준호 병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통역사가 제대로 했어. 애가 뭘 안다고? 수지는 환자를 보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when did the PAIN start exactly? 환자가 수진을 보며 대답했어요. This morning, around 7. And did the PAIN move from center to right side? 환자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Yes, exactly. How did you know? 수진이 김태영을 향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몇 번이 압통점 확인해 보세요. 반발 압통도 있을 거예요. 김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자의 오른쪽 아랫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손을 뗐어요. 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반발 압통이었습니다. 맹장염의 전형적인 증상. 김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호사님, 즉시 복부 CT 준비하세요. 외과 레지던트 호출하고요. 응급실이 다시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준호 병원장이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1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는 무사히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파열될 뻔했다고 했습니다. 김태영 의사가 수진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응급실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내 덕분에 환자를 살렸어. 고맙다. 김태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악수했어요. 이름이 뭐니? 박수진이요. 수진아, 넌 어떻게 의학 용어를 그렇게 잘 알아?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공부했어요. 책으로요. 책으로? 어떤 책? 어머니가 남긴 의학책이요. 김태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의사셨니? 아니요. 간호조무사셨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 이준호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우아한 정장을 입은 노부인이 함께였어요. 강민희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아이가 오늘 환자를 살린. 김태영이 말하려 했지만 이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됐습니다. 강민희가 수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이 아이가? 수진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통역을 했다며? 강민희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14살입니다. 학교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안 다닙니다. 강민희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가 어떻게 의학 용어를 알지? 혼자 공부했습니다. 부모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릅니다. 강민희의 얼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였니?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미숙입니다. 본명은? 수진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강미숙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강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도에 서류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강민희가 들고 있던 파일이 바닥에 떨어진 거였습니다. 미숙이, 강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강미숙? 네. 강민희는 수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이준호 병원장이 재빨리 강민희를 부축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민희는 병원장을 밀쳐냈습니다.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내 어머니는 언제? 5년 전입니다. 강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굳혔어요. 차가운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나가라. 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병원에 오지 마.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민희를 봤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 내 딸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강민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강민희의 차가운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태영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아이는 오늘 환자를 살렸습니다. 왜 이러시는? 닥쳐요, 김 선생. 강민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준호 병원장이 경비원들을 불렀어요. 여기 무단 침입자가 있습니다. 밖으로 모셔드려요.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김태영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은 끌려나가며 강민희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을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강민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병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폐지 수레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진은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만났는데 거부당했어요. 다음 날 저녁, 수진은 쪽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양? 김태영 의사입니다. 수진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병원 CCTV에 내가 쓴 메모지가 찍혔어. 거기 번호가 있더라.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수진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김태영을 만났습니다. 김태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봐. 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 내부 문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이준호 병원장의 비리 기록이야. 외국인 환자들한테 과잉 진료를 하고 돈을 받아냈어. 수진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여러 환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강미숙.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김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기록이야. 내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어. 수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과잉 진료, 불필요한 수술, 잘못된 처방,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문장. 의료사고 은폐, 환자 사망.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원장이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김태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희 이사장도 이걸 몰라. 병원장이 혼자 숨겼어.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요? 왜 숨겼어요? 돈 때문이야. 의료사고가 알려지면 병원 매각이 어려워지거든. 병원장은 병원을 팔고 큰 돈을 챙기려고 했어. 그럼 할머니는 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어. 수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왜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김태영이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내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빛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할머니한테 알려야 해요. 그래. 하지만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병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사흘 후 밤 10시 수진과 김태영은 병원 지하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의료 기록들이 쌓여 있었어요. 5년 전 기록이 어디쯤 있을까? 김태영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수진도 함께 찾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진이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요. 파일을 펼치자 어머니 이름이 보였어요. 강미숙. 진료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과잉 진료. 불필요한 항암제 투여.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 봐. 병원장이 직접 서명한 거야. 의료사고를 교통사고로 조작했어.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병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때 자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이준호 병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는 경비원 3명이 있었어요. 김태영이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자료 정리 중입니다. 거짓말. CCTV 다 봤어. 병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진과 김태영 사이에 섰어요. 그 서류 내놔. 안 됩니다. 김 선생, 자네 의사 면허 날아가도 좋아? 김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장이 경비원들에게 신호했어요. 경비원들이 김태영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이건 증거예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죽였다는. 병원장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내가 그걸 가지고 어쩔 건데? 넌 학교도 안 다니는 거지잖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해봐. 누가 믿겠어? 가난한 애 하나 말, BS 병원장 말. 병원장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도둑이야. 저 애가 기밀 서류 훔쳤어. 병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 애를 잡아. 수지는 서류를 품에 안고 뛰었습니다. 자료실을 빠져나가 복도를 달렸어요. 뒤에서 경비원들이 쫓아왔습니다. 수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까지 올라왔을 때 앞이 막혔습니다. 강민희 이사장이 서 있었어요.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수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강민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내가 또 왔구나.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희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이준호 병원장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 저 아이가 병원 기밀을 훔쳤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 그래요. 강민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제 말 좀. 난 내 할머니 아니야. 강민희가 돌아섰습니다. 내 딸은 5년 전에 죽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 병원장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서류를 주었어요. 가여운 애로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 하다니.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어요. 저게 그 도둑애래. 거짓말쟁이래.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김태영이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장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강민희가 멈춰 섰어요. 김태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장이 5년 전 의료사고를 은폐한 녹취록입니다. 휴대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병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미숙 환자 기록 다 없애.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하지만 병원장님, 이건 시키는 대로 해. 이 일이 터지면 병원 망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강민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김태영이 말했습니다. 병원장이 수진 양의 어머니, 당신의 딸 강미숙 씨를 과잉 진료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폐했어요. 이준호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작된 녹음이에요. 조작? 김태영이 비웃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에 넘기시겠습니까? 강민희가 천천히 병원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준호, 이게 사실이야? 병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이 5년 전에 내가 죽였다고? 이사장님, 그건 대답해. 강민희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병원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 경영이. 닥쳐. 강민희가 경비원들을 봤습니다. 저 사람 잡아요.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경비원들이 병원장을 붙잡았어요. 병원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민희는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손녀를 내려다봤어요. 미안하다. 강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강민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세 노인이 14살 손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줄 수 있니? 할머니, 내 엄마를 2번 죽였어. 30년 전에 버렸고 5년 전엔 지키지 못했어. 강민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곁에 있어 주겠니? 수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석 달 후, 한빛병원 로비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강미숙 의료장학재단 설립식. 수지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로비를 걸어 들어갔어요. 손에는 의학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도둑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답례했어요. 강민희가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재단은 제 딸 강미숙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해도 꿈이 있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지는 객석에 앉아 할머니를 봤어요. 강민희도 수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의대 준비반 첫 수업이에요. 그래, 우리 손녀 꿈 꼭 이루자. 네. 수지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쪽방촌을 찾아가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어요.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늘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 어머니가 남긴 낡은 의학책은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수진의 이야기와 함께요. 한 소녀가 버려진 꿈으로 병원을 살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